자, 교재 302페이지 봅니다. 자, 이제 우리 보험 목적물 외에 가축하고 이제 가축 사육시설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가축 사육시설 중에서 이제 대표가 축사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축사를 보도록 합니다. 자, 축사는 우리가 보상하는 지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냐면, 축사요. 즉, 풍, 수, 설, 지진, 뭘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축사에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풍재, 수재, 설해, 지진, 화재로 인해서 축사에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는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축사도 어쨌든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죠. 자, 축사를 그럼 보험 가입을 해놓았다. 축사가 이 보상하는 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다. 그럼 우리는 뭘 줘야 돼? 축사에 보험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축사에 보험금을 주려면 그 사고 당시에 이 축사가 너 얼마짜리니? 우리는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즉 사고 당시에 보험 가액을 산정하고 그리고 사고 당시에 얼마 손해봤니? 손해액을 우리는 산정을 해야 되겠잖아요. 자,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축사에서 302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주택 화재보험에서는 자, 여기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내용이. 얘는 우리가 보험에 그냥 하나 용어야, 용어. 우리 보험에서 사용하는. 우리 손해보험에서 사용하는 보험 용어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면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 이게 하나의 그냥 용어야.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 그러면 이게 뭐냐면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 조항이 많이 적용되는데 이 적용이 누구에도 적용한다? 축사에도 적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파트를 내가 화재보험에 가입 많이 하시잖아요. 그 아파트도 하나의 우리가 뭐냐 부동산이잖아. 이런 건축물에 적용되는 조항이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보라는 것은 뭐냐면 보험에 붙이는 비율이야. 그래서 내가 보험을 100%를 보험에 가입할 거냐? 80%를 가입할 거냐? 60%만 가입할 거냐? 이거 있잖아. 그걸 갖다 우리가 부보, 보험에 붙이는 비율인데 조건부, 실손보상.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어쨌든 우리 아파트도 이렇게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을 적용을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고 또 누구도 축사도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 조항을 적용하여 보험을 가입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럼 이때 동조항이 적용되면 전부보험, 초과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손해액을 전액 지급하지만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면 보험 가입 금액 이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실손 보상하고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례 보상하더라. 자,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즉 전부보험이라는 것은 뭐가 동일한 거다. 보험 가입 금액과 사고 당시의 가치, 사고 당시의 보험 가액을 같으면 우리가 전부보험이라 이미 배웠잖아요. 그런데 무엇은 초과보험은 뭐가 큰 거예요? 초과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이 큰 거죠. 근데 일부 보험은 뭐가 큰 거예요? 일부 보험은 보험 가액이 큰 거잖아요. 보험을 조금 가입하면 우리가 일부 보험이라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축에다 일반 우리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다 이게 적용하는 겁니다. 즉 초과보험이다. 그 다음에 전부보험이다. 일부보험이다. 그런데 축사는 달라요. 축사는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축사에서는 어쨌든 초과보험은 똑같아. 초과보험. 축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도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도 여러분 보험 가입하시잖아. 이 논리하고 똑같아. 아파트도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뭐가 보험 가입 금액이요. 보험 가입 금액이 무엇보다 크다. 사고 당시에 보험 가입보다 크다. 그러면 일단 초과보험이야. 예를 들자면 축사가 사고 당시에 얼마짜리라고요? 1억이었어. 근데 보험 가입을 얼마를 해놨다? 1억 2천만 원을 가입해놨어. 얘는 초과보험이죠. 보험을 훨씬 많이 가입해놨어. 근데 전부보험은 축사에서 우리가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근데 축사도 똑같아.
전부보험은 원래는 얘는 뭐예요? 1억 가입했다. 가치가 1억이었어. 그럼 우리가 이게 전부보험이잖아요. 자, 지금 현재 소가 1억이야. 근데 나 보험을 1억 가입해서 우리가 전부보험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축사는 달라. 축사는 우리가 몇 프로부터, 즉 보험 가입 금액이, 여기 보험 가입 금액이 이 가액에, 보험 가액에 몇 프로부터 80%부터 100%까지 가입을 했을 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 전부보험이야. 즉 다시 말해서 보험 가액의 80% 이상만 가입하면 우리는 전부보험으로 봐버려요. 얘는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아파트도 여러분이 우리 아파트 가격이 1억짜리야. 근데 내가 8천만 원 보험 가입해 놓잖아요. 전부보험으로 봐줍니다. 전부보험. 그걸 비례보상하지 않아. 내가 지금 1억짜리인데 내가 8천만 원 보험 가입했어. 그럼 사고가 났다. 그럼 원래는 비례보상 해줘야 되잖아요. 비례보상 하지 않고 그대로 다 줘버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80% 이상만 가입을 하게 되면은 비례보상 하지 아니하고 100% 다 준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뭐에도 적용을 한다? 축사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야. 건축물로. 그래서 자, 우리가 축사에서는 전부보험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사고 당시 보험 가액에 80%부터 몇 프로까지 보험 가입을 했을 때 100%까지 보험 가입을, 보험 가입 금액을 했을 때 우리는 얘를 갖다 무슨 보험으로 본다? 전부보험으로 본다는 거예요. 축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1억짜리인데 8천만 원 가입했다. 전부보험이야. 1억짜리를 1억 가입했습니다. 얘는 당연히 전부보험이고. 근데 1억짜리를 7,900만 원만 가입했어. 그러면 걔는 무슨 보험이겠어요? 걔가 일부보험이야. 즉 보험 가액에 얼마? 80% 미만 가입을 했을 때가 일부보험이야. 80%부터는 전부보험이에요. 80% 미만 가입했을 때가 일부보험입니다. 축사는. 됐죠? 자, 이걸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축사에서는 80%부터 100%까지를 우리는 전부보험이야. 그리고 비리보상 하지 않습니다. 80% 미만 가입했을 때 이제 그때 비리보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사는 보험 가입을 할 때 어떻게 보험을 가입을 하냐면 시가로 가입합니다. 시가로. 현재 가치로. 자, 1억짜리 물건인데 지금 축사가 우리가 5년 사용을 했어요. 그럼 감가가 됐겠죠? 그럼 감가가 됐다. 그러면 지금 이제 8천만 원짜리다. 그럼 8천만 원짜리로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는 거야. 시가로 가입하는 거야. 즉 시가로 보험 가입도 하고요. 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는 시가로 보상해줘요. 얘는. 사고 당시에 가입으로 보상해줍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에 보험 가액도 현재 가치. 결론은 뭘로 산정한다는 거예요? 시가로 산정한다는 거예요. 손해액도 결론을 뭘로 한다고요? 시가로 보상하기 때문에 손해액도 뭘로 산정한다? 시가로 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가로 산정한다는 것은 원래 신축가액, 그 신축가액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축가액을 다른 말로 재조달가액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돈으로 보상해 준 게 아니라 뭐 빼고 준다고요? 감가 된 거 빼고 준다고.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보상을 해준다고. 현재 가치로. 그럼 원래 자, 이 축사의 가액이 원래 신축가액이 1억이었어. 그런데 지금 제가 10년짜리인데 자, 3년을 썼어요.
그러면 1년에 10%씩 해서 예를 들어서 30%가 없어졌다. 1 마이너스 30% 없어져서 현재 가치가 얼마짜리라고 해가 축사가 7천만 원짜리라는 소리야. 7천만 원짜리로 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도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7천만 원을 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럼 이 100%만 뭐야 보험 가입했잖아요. 근데 사고 났을 때 이 가격이랑 제주도할 가액이라는 것은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 사고 났을 때 우리가 보상이 줄어버릴 수 있어 잘못하면. 즉 일부 보험이나 초과 보험 막 이런 게 형성돼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는 이 가입 당시의 가액 이 7천만 원에 원래는 실무에서는 50%에서 최대 150%까지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합니다. 실무에서. 근데 이 내용은 지금 이제 교재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에서는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하는 공식 자체가 없어요. 지금 현재 교재에. 시험에는 항상 조건을 줍니다. 이 축사의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줘요. 축사의 보험 가입 금액이 자 1억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조건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사고 당시에 이 축사가 얼마짜리야? 사고 당시에 이 보험 가액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구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고 당시의 보험 가액은 시가로 산정을 하니까. 그러면 이 사고 당시에 이 축사가 원래 얼마짜리였다? 만약 1억짜리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딱 봤을 때 보험이 무슨 보험이에요? 전부 보험이죠. 지금 몇 프로 가입했다? 100% 가입했잖아요. 그런데 사고 당시의 가액이 얼마짜리냐면 자 8천만 원짜리였어. 이 축사가. 그럼 얘는 무슨 보험이에요? 딱? 아, 요것만 무조건 비교하라고 먼저. 지금 얼마야? 사고 당시 보험 가액 1억이잖아. 8천만 원이야. 훨씬 많이 가입했잖아요. 무슨 보험이에요? 초과보험. 초과보험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고 당시에 보험 가액이 1억 1천짜리였어. 사고 당시에. 자, 1억 1천이었는데 보험 가입을 1억 해놨어. 얘는 지금 몇 프로 보험 가입한 거예요? 1억 나누기 1억 1천 하면? 응? 1억 나누기 1억 1천 해봐봐. 몇 프로 가입한 거야? 110%가 아니지. 1억 나누기 1억 1천 하면은 1억 1000분의 1억. 몇 프로 가입했어요? 1억 1000분의 1억이니까 99%? 90.9%. 자, 보험을 90.9% 가입했잖아. 그럼 얘는 무슨 보험이에요? 전부보험. 즉 몇 퍼센트 이상 가입하면? 80에서 100% 이상 가입하면 우리는 전부보험이라고. 그럼 이런 경우는 무슨 보험이다? 전부보험. 자, 1억 1천짜리 물건을 계약자가 얼마 보험 가입해놨다고요? 9천만 원 가입해놨다고. 몇 프로 가입해놨다? 90% 가입했다고. 80% 이상, 80%부터 100%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전부보험이라고. 보험 가액에 몇 프로를 가입했냐? 지금 그 말이라고요. 자, 그런데 자, 보험 가액이 1억짜리였어. 사고 당시에. 근데 이 계약자가 얼마를 가입해놨냐면 7천만 원 가입해놨어. 그럼 몇 프로 가입했어요? 70% 가입했잖아요. 70%. 1억짜리를 7천만 원 가입해놨으니까 70% 가입했잖아. 그럼 얘가 무슨 보험? 일부 보험이다. 80% 가입 안 됐잖아. 얘가 일부 보험이다. 자, 무조건 기준점이 뭐라고요? 보험 가액으로 판단한다. 사고 당시의 가치. 사고 당시에 축사가 얼마짜리인데 계약자가 보험 가입을 얼마 해놨니? 지금 그 말이에요. 사고 당시에. 다시요. 자, 여러분 좀 어려워하니까. 자, 사고 당시에 보험 가액이 1억짜리야. 1억짜리. 근데 계약자가 보험 가입을 얼마에 했냐면 1억 2천 가입했어. 자, 무슨 보험? 초과보험. 무조건 먼저 딱 메인 그냥 1대1로 비교를 해. 일단 초과보험은.
80%와 비교하지 않아, 초과보험은. 초과보험이라는 것은 1억짜리를 갖다 1억 2천 가입해버렸다고. 얘가 무슨 보험이다? 초과보험. 그럼 다시. 자, 이 계약자가 1억짜리를 1억 가입했어. 무슨 보험? 첨부보험. 100% 가입했잖아, 100%. 그 다음에 이 계약자 1억짜리를 9천 가입했어. 무슨 보험? 첨부보험. 몇 프로 가입했어요? 90% 가입했잖아. 자, 1억짜리를 8천 가입했어. 무슨 보험이다? 첨부보험. 80% 가입했잖아. 즉, 몇 프로부터 몇 프로까지? 80%부터 100%까지는 무슨 보험이다고요? 첨부보험. 자, 그 다음 1억짜리를 6천만 원 가입했어. 무슨 보험? 일부보험. 몇 프로 가입했다? 60% 가입했잖아. 즉, 80% 미만 가입했을 때는 일부보험. 80%부터 100%까지는 전부보험. 100% 초과했다 그러면 초과보험. 이 기준점 잡으셔야 돼요. 먼저. 즉 사고 당시 가액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사고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 초과냐, 80%부터 100이냐, 80% 미만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초과보험, 전부보험, 일부보험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험금을 줘야 돼.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이 전부보험, 초과보험, 일부보험을 일단 우리는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고가 풍수, 설, 지진, 화재로 인해서 손해가 났어. 그럼 계약자한테 이제 축사에 대한 보험금을 줘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보험금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302페이지에서 1번에 가보시면 축사보험금 구하는 공식.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자, 일단 이거 봐보시면 뭐가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80% 이상이잖아요. 80% 이상. 결론은 뭐예요? 80%부터 몇 프로까지? 100%까지는 지금 현재 무슨 보험이다? 전부보험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100% 지금 보험 가액 기준이야. 보험 가액 기준. 100%를 초과한다. 그러면 얘는 무슨 보험? 초과보험이에요. 그럼 이때, 자, 이때 봐보시면 즉 첫 번째, 가입 금액을 한도로, 이 말은 뭐예요? 얘는 무슨 보험이에요? 전부보험일 때 이야기겠죠. 즉 얘는 한도가 보험 가입 금액 한도. 자, 얘는 초과보험이니까 당연히 뭐 한도겠어요? 보험 가액 한도겠죠. 보험 가액 한도. 해놓고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손액, 전액. 손액 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축사의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축사의 보험금은 뭐 줘라? 손액 주라고요. 근데 여기서 뭘 빼고 줘라? 이제 우리가 당연히 자기 부담금 빼야 돼. 자기 부담금 빼고 줘라. 근데 얘를 갖다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즉 무슨 보험일 때는 전부보험일 때 축사의 보험금은 자, 한도잖아. 한도니까 작은 거 주라고요. 작은 거. 뭐해서? 즉 손해액은 뭐 한도로 줘라. 금방 방금 뭐라 했어요? 손해액은 전부보험일 때 뭐 한도라고요? 보험 가입금액 한도라겠어요. 손해액은 보험 가입금액 한도예요. 이 말하고 같은 공식이야 지금. 즉 손해액을 뭐 한도로 주라고요?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줘라 그 말이야. 그 공식 그대로 말을 쓰자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뭘 빼고 주냐면 자기 부담금을 빼고 주는 겁니다. 우리 축사보험금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초과보험. 초과보험일 때 지급 축사의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방금 초과보험 뭐 한도로 주라겠어요? 보험 가액 한도라고 그랬잖아요. 즉 이 손해액은 뭐 한도로 줘라? 보험 가액 한도로 줘라. 즉 두 개를 비교해서 작은 거 가져오라는 겁니다. 한도니까.
그다음 여기에서 뭘 빼고 줘라? 자기 부담금 빼고 주세요. 자, 그 공식하고 같은 말이야, 지금. 자, 일부 보험은 당연히 뭐하고 줘야 돼? 비리보상해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두 번째.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 해당 액보다 작을 때. 결론은 2번은 지금 뭘 설명한 거예요? 2번은 일부 보험을 좀 설명한 겁니다. 일부 보험. 비리보상하고 줘야 되니까. 자, 일부 보험은 보험 가액의 80% 미만 가입한 거예요. 즉 1억짜리 축사를 6천만 원밖에 보험 가입 안 했어. 지금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비리보상해서 주세요. 그 뜻이겠죠? 자, 그 공시 네모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일부 보험일 때 뭐 한도로 준다고요? 보험 가입금액 한도. 그럼 80%일 때, 80% 미만, 일부 보험일 때 축사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자, 비례보상 하는데 그 비례보상 한 게 누구 한도다? 보험 가입금액 한도. 자, 작은 거 가져오겠습니다. 민. 자, 비례보상 한 거. 즉, 손해액을 다 주지 않아요. 비례보상 합니다. 그런데 비례보상 할 때 축사는 자 80%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가축은 비례보상 할 때 보험 가액분의 바로 가입금액이야. 근데 축사는 80% 분의 가입금액이야. 왜? 80%부터는 전부보험 파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에 가보시면 보험 가액의 80% 분의 보험 가입금액이에요. 이거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분자가 80%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금액과 뭐 한도로? 가입금액 한도.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 이걸 비교해서 작은 거. 비례 보상한 금액과 가입금액을 비교해서 작은 거. 한도니까. 가입금액 한도란 말. 그리고 여기에서 똑같이 뭐 빼고 주자. 자기 부담금 빼고 주자. 이게 축사 보험금 구하는 공식이에요. 축사는 일부 보험에서 특히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분모가 보험 가액의 80%라는 거. 우리가 다른 것들은 비리보상 할 때 무조건 손해 곱하기 보험 가액분의 가입금액입니다. 근데 축사만 80%가 들어가. 왜? 우리가 80%부터 전부보험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도 체크를 하는 이유는 결론은 이 80% 때문에 그런 거예요. 80% 때문에. 안 그러면 완전 실수해버려. 특히 이 축사에서 한도 체크는 이 전부보험일 때는 이 한도 체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것들은 한도 체크를 안 해도 다 걸려들게 돼 있어. 오버가 절대 안 돼. 근데 전부보험은 순간 실수해보면 넘어가 버려요. 반드시 이렇게 손해액과 보험 가입 금액을 비교해서 작은 거 가져오셔. 이걸 우리가 한도 체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가입 금액 한도, 그 말을 한도 체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입 금액 한도, 가액 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80%만 가입해도 전부보험을 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 손해액이 가입 금액보다 훨씬 더 커버린다는 소리야. 근데 어차피 가입 금액 한도로 와줘야 된다는 뜻이. 자, 이게 축사 보험금 구하는 공식. 얘는 손해액에서 주는데 자기 부담금 빼고 줍니다. 네,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비례보상합니다. 네, 비례보상을 할 때 분모가 가액의 80%만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자기 부담금 뺍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302페이지에서 그 1번, 2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303페이지 가보시면 자, 자기부담금 공제 구하는 공식 303페이지.
자, 축사의 자기부담금 4번을 보는 겁니다. 자, 303페이지 4번 자기부담금. 4번에 자, 우리가 사고 원인이 5가지잖아요. 풍수, 설, 지진, 화재. 즉 자기부담금 산정 공식이 달라요. 축사의 자기부담금 구하는 공식은 사고 원인이 풍수, 설, 지진으로 인해서 사고 났을 때 자기부담금 구하는 공식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사고 원인이 화재였다. 자기부담금 구하는 공식이 달라요. 그러면 풍수, 설, 지진에 대한 자기부담금 공식은 동일, 화재 이렇게 따로 2가지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봐보시면 자, 풍수, 설, 지진으로 인해서 손해인 경우에는 이 1번에 즉 302페이지에 있는 1번, 2번, 3번 다 여기를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산출된 금액에 그 말이야. 1번, 2번, 3번 우리 왼쪽 303페이지 1번, 2번, 3번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비율을 곱한 금액과 얼마를 비교해라? 5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거. 즉 얘들은 최저가 5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풍수, 설, 지진은. 최저가 50. 그러면 큰 걸 가져오라는 소리잖아요. 맥스. 즉 산출된 자기 부담금. 방금 1번, 2번, 3번 그 공식에다가 자기 부담비를 곱한 금액. 산출된 자기 부담금과 5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거. 산출된 금액이라고 안 하고 산출된 자기 부담금이라고 할게요. 즉 산출된 자기 부담금과 5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거. 이게 최저가 50이라는 소리예요. 사고니 풍수, 설, 지진은. 근데 사고 원인이 화재는 그냥 무조건 뭐예요? 산출된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는 거예요. 만약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 나왔다. 그냥 20만 원 그대로. 근데 풍수, 설, 지진은 산출된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50만 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1번, 2번. 자, 여기 3번은 우리가 3번은 중복보험이에요. 중복보험 아직 패스 안 해, 공부 안 했어. 그럼 결론은 이 1번, 2번에서 산출된 금액에다가 뭐 해라? 자기 부담비를 곱한 금액과 50만을 비교해서 큰 걸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산출된 금액이라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자, 이 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산출된 금액, 여기에서 산출된 금액, 그다음 여기에서 산출된 금액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과 5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거 그 말이야. 자기 부담 산출 공식. 여기서 그 글씨의 음맥은 여기 자 여기에서 산출된 금액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 여기에서 산출된 금액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 여기에서 산출된 금액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 곱한 금액.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해 볼게요. 자, 축사야. 축사. 자, 보험 가입 금액이 자, 1억 아니요. 자, 보험 가액이라 할게. 사고 당시의 가액이에요. 사고 당시의 가액. 사고 당시 가액이 1억짜리야. 사고 당시 가액이. 사고 당시 가액이 1억짜리고 자, 얘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이 당시에 손해액이 얼마냐면 자, 손해액이 100만 원. 500만 원. 자, 손해액이 400입니다. 400만 원. 일부 손해가 난 거야. 축사가 일부가 파손이 된 거야. 일부가. 일부가 손해액이 400이에요. 자,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자기 부담금 그리고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보험 가입할 때 자기 부담 비율을 몇 프로짜리를 내가 보험에 가입했냐면
10%짜리를 내가 보험 가입을 했어요. 보험 가입할 때. 자, 그럼 이랬을 때, 이 조건일 때, 자기 부담금을 구해보는 거예요. 자기 부담금. 자, 그럼 첫 번째. 잘 보인가요? 자, 첫 번째. 자, 사고 원인이 풍재였다고 해요. 풍재. 바람으로 인해서 축사가 무너진 겁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때 이 계약자는, 지금 A 계약자야. 이 계약자는 이 1억짜리, 사고 당시에 1억짜리 물건이었어. 이 물건이. 봐보니까. 이 계약자는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 가입을 얼마를 해놨냐면 1억 2천만 원을 가입해놨어. 그럼 이때 자기 부담금을 구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무슨 보험이에요? 초과보험이죠. 그러잖아요. 초과보험. 1억 2천 가입해놨으니까 얼마짜리 물건을? 1억짜리를. 계약자 1억 2천만 원 보험 가입했으니까 초과보험이잖아요. 그럼 초과보험일 때는 방금 뭐라 했어요? 작은 거. 초과보험 때 뭐하고 뭐가 비교해라? 손해액과 가액. 초과보험. 항상 가액이야. 초과보험. 그럼 손해액이 지금 얼마예요? 400만 원. 자, 보험 가액이 얼마다? 1억짜리야. 그럼 여기에서 작은 게 400이죠? 그럼 작은 게 400이잖아요. 그러면 400만 원 곱하기 여기서 산출된 금액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자기 부담 비율. 자, 10% 자기 부담 10%짜리 가입했어요. 10%. 결론은 자기 부담금을 내가 40만 원만 빼면 되는 거야. 그런데 풍, 수, 설, 지질 때는 4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산출된 자기 부담금이 결론 얼마 산출된 거예요? 40만 원 산출된 거야. 그럼 이 40만 원과 얼마를 비교해서 5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거. 그럼 이때는 원래는 40만 원만 공제하면 되지만 자기 부담금 얼마 공제하라고요? 50만 원. 그럼 계약자한테는 결론은 줘야 할 보험금은 400만 원에서 손해액 400에서 자기 부담금 50만 원 빼고요. 350만 원을 계약자한테 줘라. 보험금 주라는 소리예요. 자기 부담금 50만 원 빼라는 소리야. 아시겠나요? 이렇게. 40을 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여기. 자, 여기가 1번 케이스. 그 다음, 자, 2번 케이스. 자, 똑같이 사고 원인이 풍제라 할게요. 이 계약자는 보험 가입을 얼마를 해놨냐면 9천만 원을 보험 가입을 해놨어. 얘는 무슨 보험이에요? 응? 전부보험이죠. 얘 몇 퍼센트 보험 가입해놨어요? 90% 가입해놨잖아. 전부보험이야? 전부보험이죠? 그리고 자 이때 그러면 똑같이 그럼 전부보험이니까 그러면 자 작은 거 민. 자 손해액 400입니다. 그리고 뭐 한도? 전부보험은 가입금액 한도. 그죠? 가입금액 한도. 가입금액 9천만 원. 자, 이 중에서 작은 거 400이죠? 그럼 결론은 작은 거 400만 원 곱하기 자기부담 10%입니다. 40만 원을 자기부담금을 공제를 해야 되는데 40만 원과 뭘 비교해서? 50만 원을 비교해서 50만 원. 그럼 이때도 자기부담금 50만 원 빼는 거예요. 이때 축사의 보험금은 40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하게 되면은 350만 원 나갑니다. 이게 40만 원 공제하지 아니하고 최저가 50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고니 풍제가 아니라 화재였다고, 화재. 사고 원인이? 그럼 그때는 어차피 자기 부담금이 지금 얼마 산정된다고요? 40만 원 계산됐죠? 근데 이때는 50만 원 비교하지 않는다고. 화재는 그냥 이렇게 산출된 금액. 화재는.
그럼 이때 화재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손해 4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그대로 40만 원만 빼고 360만 원이 보험금이다. 축사보험금. 자, 사고니 화재일 때는 50만 원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거 40만 원만 뺍니다. 화재는. 자, 정리. 풍수, 설, 지진은 뭐하고 비교해라? 50만 원하고 비교해라. 그러나 화재는 그대로 얼마? 산출된 자기부담금. 40만 원만 뺀다고. 40만 원. 40만 원만. 자, 그 다음에 이 사례 똑같이. 자, 이 사례에서 자, 이 계약자는 보험 가입을 6천만 원만 해놨어요. 자, 얘는 무슨 보험이에요? 일부 보험이죠. 지금 보험 몇 프로 가입했어요? 60%. 지금 이 사례는 지금 자, 일부 보험이야. 일부 보험. 그럼 일부 보험일 때는 자, 자기부담금을 비례 보상한 거에다가 비교를 한다고요. 비례 보상한 금액으로. 그리고 방금 여기 이 공식 이렇게 여기에다가 자기부담비를 곱해서 산출된 금액과 뭘로? 50만 원을 비교한다. 자기부담금 산정 공식. 자, 봐봅니다. 그럼 자기부담금은 자, 사고니 풍재니까 자, 손해액이 400만 원이에요. 자, 분모가 보험 가액의 80%. 보험 가액이 1억짜리입니다. 1억의 80%는 분모가 8천만 원이 온다고요. 8천. 1억에 80%.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이 6천입니다. 자, 이 금액에 자기 부담 비율이 10%짜리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일부 보험일 때는 결론은 자기 부담금을 비례 보상한 그 공식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다고. 이거. 그래서 우리 교재 방금 303페이지에서 뭐라 하겠어요? 1번부터 3번에서 산출된 금액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라는 그 뜻. 이게 비례 보상한 금액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담 구하는 공식. 그럼 이 금액이 얼마 나와요? 이게? 30만 원? 맞나? 30만 원 나와요? 30? 맞죠? 나 30만 원. 근데 이제 사고니 풍계니까 30만 원과 5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것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자기부담금 얼마 적용한다? 50만 원. 근데 만약에 사고 원인이 풍재가 아니라 화재였습니다. 이때는 자기부담금이 얼마다? 30만 원. 비교하지 않아요. 사고니 화재다. 그러면 산출된 금액. 그대로 30만 원. 결론은 자 다시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비례 보상한 금액에다가 자기부담비율을 곱합니다. 자기부담금 산출 공식이. 근데 풍수, 설, 지진은 이렇게 산출된 금액과 5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거. 최저가 50이라는 거예요. 화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산출된 금액.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교재 303페이지에 있는 그 4번 자기부담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풍수, 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인 경우에는 이 1번부터 지금 저는 1번부터 3번이 아니라 저는 1번부터 2번만 지금 강의한 거예요. 즉 N쪽에 있는 302페이지에 있는 그 1번, 2번 그 마의 축사 부분에 1번, 2번 위에
1번, 2번에서 산출된 금액에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은. 즉 3번은 중복보험이야. 중복보험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1번부터 2번에 따라 계산된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비를 곱한 금액과 5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게 자기 부담금이라는 겁니다. 다만 화재로 인한 손해인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비를 곱한 금액이 바로 뭐가 된다? 자기 부담금이 되더라. 됐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자, 그럼 축사에 거기 교재에 있는 축사의 자기 부담금 구하는 공식을 제가 다시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교재에 있는 거. 즉, 자, 무슨 보험이다? 초과보험이야. 초과보험. 일단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돼. 초과보험이 뭐다? 전부보험이 뭐다? 일부보험. 이걸 먼저 딱 축사에서 정리하셔야 돼요. 초과보험이라는 것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큽니다. 즉 사고 당시 축사가 1억짜리였는데 보험 가입을 1억 2천 해놓은 거야. 초과보험이죠. 자, 이런 것들. 보험 가입을 많이 해놨어. 초과보험일 때의 자기부담금 구하는 공식은 이 말이에요. 이때는 일단은 작은 거 가져오시라고. 뭐하고? 손해액하고 초과보험이니까 뭐 비교해라. 보험 가액을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작은 거 가져와. 거기에다가 뭘 곱해라.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다고요. 자기 부담 비율. 자, 이 금액과 얼마를 비교하라고요? 여기서 산출된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이 금액과 50만 원을 비교해서 무슨 금액 가져와라? 큰 거 쓰라고. 이게 자기부담 산출 공식이야. 지금 현재 우리는 근데 이게 뭐라고요? 풍수, 설, 지진일 때 사고 원인이. 사고 원인이 풍수, 설, 지진일 때. 근데 화재다 그러면 여기까지지. 여기까지 이렇게. 그냥 이 산출된 금액 50만 원 비교하지 않아요. 화재는. 그 다음에 자, 전부보험일 때 자기부담금 구하는 공식은 전부보험일 때는 자, 이때도 뭐라 하겠어요? 작은 거. 그 작은 게 뭐라고요? 작은 게. 손해액하고 자, 이때는 뭐하고 비교해라? 전부보험은 항상 보험 가입금액 한도라고 그랬죠? 보험 가입금액.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일단 작은 거 가져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작은 거 가져온 것 중에서 자기 부담 비율 곱한 금액과 자, 이 금액과 풍수설진이다. 이 금액과 얼마를 비교해서 50만을 비교해서 뭐 가져와라? 큰 것 가져와라. 근데 사고는 또 화재다. 그러면 비교하지 않아요. 바로 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 자, 그 다음에 자, 일부보험이야. 일부보험. 일부보험일 때는 보험 가액의 몇 퍼센트? 80% 미만 가입했습니다. 1억짜리 축사인데 7,900만 원 가입됐어요. 그러면 무슨 보험? 일부보험. 79% 가입했으니까. 그래서 일부보험일 때는 비례보상 한 걸 쓴다고요. 비례보상 한 거. 즉, 작은 거. 즉, 손해액에 곱하기 몇 분의 보험 가액의 몇 프로 분의 80% 분의 보험 가입 금액. 자, 이 금액에다가 뭘 곱해라?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합니다. 이 금액과 얼마를 50, 여기서 산출된 금액. 이 금액과 똑같이 50만 원을 비교해서 무슨 금액? 큰 금액이 뭐가 된다? 자기 부담금. 풍수, 설, 지진일 때. 근데 화재는 바로 여기. 이 금액에다가 자기 부담비를 곱한 금액.
결론은 우리 N쪽에 있는 302페이지에 있는 그 공식에다가 자기부담비로 곱한 거라고요. 302페이지에 있는. 자, 축사 자기부담금. 자, 먼저 정리 다시. 축사에서는 먼저 스타트를 시작하는 게 전부보험, 초과보험, 일부보험을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쉬워집니다. 초과라는 것은 가입 금액이 가입보다 큽니다. 전부보험은 보험 가액의 80%부터 100%까지를 전부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부보험은 보험 가액의 80% 미만 가입했을 일부보험입니다. 그럼 이때 축사가 무너졌습니다. 축사에 보험금을 주겠습니다. 축사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자, 스타트. 전부보험일 때는 뭐하고 뭐 비교해서 손해가 가입금을 비교해서 일단 작은 게 옵니다. 거기에서 뭘 빼고 줘라? 자기부담금. 초과보험은 손해가 보험 가액을 비교해서 작은 것에 똑같이 뭘 빼고 줘라? 자기부담금. 그다음 일부보험은 뭐하고 줘라? 비리보상합니다. 네, 이때 비리보상할 때 반드시 분모가 보험 가액의 80이 온다는 겁니다. 즉 손해 곱하기 보험 가액의 80%분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입 금액을 비교해서 작은 것 선택해서 거기서 뭘 빼고 줘라? 자기 부담금을 빼고 줍니다. 그럼 이때 이 자기 부담금 구하는 공식은 사고 원인이 풍수설 지진은 계산된 금액과 5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거 씁니다. 결론은 최저 자기 부담금이 50이라는 겁니다. 근데 화재는 그냥 무조건 산출된 금액이 자기 부담금입니다. 끝. 이렇게. 축사를 어려워해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왜냐면 축사에서는 일단은 80%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을 일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50%, 아니 50만 원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축사에 보상하는 재료 다 5가지야. 풍수, 설, 지진, 화재.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슬로우 했는데 제가 말이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좀 했습니다. 자, 우리 이 303페이지 바 한번 봐보세요. 303페이지. 자, 손해 산정이야. 결론 이거 뭐냐면 축사가 1000제곱미터 축사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전선 1000제곱미터가 바람으로 인해서 다 무너질 수 있을 것이고 1000제곱미터 중에서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300제곱미터만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일부 손해잖아요. 분손이 발생했죠. 그럼 그랬을 때 사고 당시에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거니?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밥원에 손해액 산정은 자 여기서 손해액은 밑줄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 결론은 뭘로 산정한다는 겁니까? 시가로. 예를 들자면 자 축사가 지금 사고 당시에 가액이 1억짜리예요. 근데 30% 피해가 발생해서 손해액이 얼마다? 3천만 원이야. 그 말이죠. 30%. 300제곱미터만 나는 피해 입었어. 근데 전선이야. 자, 1억짜리 축사인데 1억 축사가 완전 100% 다 피해 입었어. 그럼 손해액이 얼마겠어요? 1억이겠죠. 1억짜리 물건이 1억 피해 입었으니까. 시가로 산정한다는 거야. 시가로. 사고 당시 가액으로. 일단은 시가로 산정. 나머지 부분은 더 디테일한 부분이야. 여기까지 하면 머리가 복잡해져. 그래서 잠깐 쉬겠습니다.